급속한 성장을 했기 때문에 그때 지어난 집들이 지금 안 맞습니다. 고령자들이 앞으로 우리나라는 아파트를 비효율적으로 사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뭐 향후 10년, 5년 뭐 이럴 때는 우리나라 집값이 어떻게 될까요? 올라간다, 아니면 또 떨어진다, 아니면 뭐 보합이다,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예, 저는 그건 정말 모르고요. 그걸 알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신이지 신. 예. 예, 다만 제가 코로나19 때부터 계속 말씀드린 게 금리 인하가 되면은 사실 집을 팔려고 내놨다가도 다시 걷어들이는 게 많아서 매물 수가 줄어들어야 되는데 예. 요즘 매물 수가 점점 늘어나고 있고 호가는 안 빠지고 앞으로 우리 부동산 선생님께서 여러 가지를 좀 보신다면 어떻게 단정 지을 수 있을까요? 저희들이 현재 가격의 전망을 볼 때는 전체적인 틀이 어떻게 잘 튼튼하게 되어 있느냐 이게 좀 부정적이냐 이 부분을 보는데요. 네. 일단 저는 이제 주택시장의 이제 틀을 보려면은 첫째 가계부채라는 것. 사실은 가계부채가 우리나라는 다 주택담보대출로 연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 부분이 과거 한 10년 동안 증가해왔던 것들이 이제 다 이 자금이 주택시장으로 들어가게 되었는데요. 이제는 그 속도로 늘어나기 힘듭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주택시장으로 들어가는 돈들은 거의 다 정책자금들입니다. 그렇죠. 청년들 이제 예. 내 집 마련 대출이라든지 이런 쪽의 정책자금 대출이죠. 그게 이제 첫 번째 틀이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틀은 중요한 게 이제 가구 수입니다. 앞으로 20년 동안 보면은 가구 수가 통계청 기준으로는 317만 가구가 증가한다고 해놓았습니다. 예. 그런데 그 가구 수를 연령별로 나누어 보면요, 60대 이상 가구 수가 570만 가구가 증가합니다. 예. 그 말은 다르게 이야기하면은 30대, 40대, 50대 가구 수는 마이너스 260만 가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체 가구 수는 2038년까지 계속 증가한다고 해서 사람들이 야 310만 가구가 추가로 가구 수가 증가하는데 주택 수요가 얼마나 많이 되겠느냐 이런 네. 생각을 하는데요. 한참 활발하게 주택을 수요하는 40대, 50대, 30대는 대폭 감소하게 됩니다. 70대만 보더라도 200만 가구가 이상 증가합니다. 앞으로는 우리나라 주택시장은 가구 수는 늘어나는데요. 철저하게 주택시장은 늙어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주택시장의 동적인 어떤 힘이 상당히 약화되리라고 보아집니다. 그 다음에 2040년을 넘어가면 이제 가구수 자체가 감소해버립니다. 10년 동안에 107만 가구가 감소해버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잘 아시겠지만은 GTX. 아, 예. 예, 이제 도시계에 가는 사람들 말씀을 들어보면은 GTX가 10년 일찍 개통되어서도 우리나라 강남 집값이 많이 잡혔을 것이다. 아하. 그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반대로 잡혔을 것이다. 예, 예. 그런데 이제 좀 늦게 이제 지금 이제 개통되기 시작했죠. 네. 그러면은 우리가 서울 도심으로 가는 시간을 확 줄여버립니다. 그런 부분에서 이제 조금 우리가 강남 집값이나 서울 집값으로 대변되는 이런 부분에서 흐름이 조금 달라질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문재인 정권 때 이제 이런 부분에 논쟁이 많이 벌어졌습니다. 아마 네. 잘 아시겠지만은 주택이 부족하다. 그 다음에 정부에서는 주택이 남는다. 예. 둘 다 맞는 말이었습니다. 예. 정부에서 주택이 남는다 했을 때는 총주택을 가정을 했을 경우고요. 예. 주택이 부족하다고 한 민간의 사람들은 새집이 없다는 것이죠. 그렇죠. 네, 쓸만한 집이 없다는 예. 것이죠. 그래서 지금 보면은 새집의 프리미엄이 거의 10년, 20년 된 집에 비해서 거의 2배 될 정도로 프리미엄이 많이 붙어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1기 신도시를 건설할 때 우리나라 1인당 소득이 4,000달러, 5,000달러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32,000달러이죠. 우리나라는 급속한 성장을 했기 때문에 그때 지어난 집들이 지금 안 맞습니다. 아하. 그 말은 지금 사람들의 소득을 가지고 보니까 예. 그 집은 너무 불만스러운 것입니다. 아. 그래서 좀 더 가격을 더 많이 주더라도 나는 새 집에 들어가서 살겠다는 것이죠. 그게 이제 새 집 프리미엄이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일기 예. 신도시의 경우를 만약에 재건축을 한다라고 치면 그 재건축에 들어간 건축 비용이 현재 집값보다 더 들어가는 집들이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근데 그럼 그 돈들을 내가 저축한 돈이 있어서 감당을 해야 되는데 예. 지금 감당되는 분들이 많지가 않거든요. 예. 그래서 그 점은 어떻게 해요? 예, 그래서 이제 일기 신도시나 일산이나 분당에서 그걸 더 그런 집을 돈을 내가 더 내서라도 하고 싶은 분도 있고 난 안 된다. 그건 이제 섞여 있기 때문에 재건축이 안 되는 거죠. 안 돼. 그래서 이번에 정부에서 이제 주택연금에서 이 부분을 이제 좀 보완을 해주는 방법을 생각을 해보겠다 하는 것이 이제 주택금융공사에서 추가적으로 드는 비용에 대해서 대출을 해주겠다는 것이. 아, 그런 식으로. 네, 그런 식으로 이제 한번 해보겠다는 것인데 이게 집을 담보로 해서 집을 이제 쓰는 겁니다. 그냥. 그래서 이제 일기 신도시의 건설에서 사실은 새 집이 많이 필요한데 그 중에 이제 제일 난관이
같이 모두 다 동의를 해야 되는데요. 예. 그 부분이 이제 난관이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세집 공급은 좀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고요. 이루어져야 되겠고 이루어지면 좋은 거죠. 그런데 하나 제가 진짜 궁금한 거. 네. 예를 들어서 전체 재개발을 하려면 큰 돈이 들어가지 않고 재개발이 돼야 되잖아요. 예. 그러려면 용적률을 올려주고 더 많은 주택을 짓게 해야 되는데 예. 그렇게 일기 신도시 전체를 만약에 다 용적률을 올려줘서 더 많은 주택을 지으면 예. 과연 그 수요는 인구가 줄어드는데 있을 수 있을까? 예. 그 수요뿐만 아니라 그 돈을 감당할 수 있을까? 그럼 또다시 나라에서 빚을 내줄 테니 네. 또 그 집을 사라. 예. 이렇게 되는 게 아닌가? 예,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추가로 이게 다시 용적률을 올릴 수는 없기 때문에요. 네. 그렇게 재건축을 한다 하더라도 일산이나 분당 모든 곳이 그래 새 집을 안 지을 겁니다. 그 중에 일부만 이제 공급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예, 예. 그래서 그렇게 많은 초과 공급은 저는 그렇게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질문 드리는 이유가 24평. 이 아파트들이 환금성이 가장 좋습니다. 큰 집을 줄여서 뭐 자녀에게 좀 주고 부부는 좀 작은 데로 가는 게 이제 20평대고 그런데 20평대로 가는 가구 수가 더 늘어나는 게 이제 독립하는 자녀들의 1인 가구 독립이 있고 또 부부 이 부분이 제가 이제 좀 웃겨서 부부들이 졸혼을 하거나 이혼을 하면서 우리 둘이 살다가 갈라지면 이제 두 가구로 갈라 쓰잖아요. 그래서 가구 수가 더 필요하다. 네. 그래서 25평의 아파트가 이제 국민평형이 된다. 예. 저희가 주장하는 얘기인데 어떻게 그건 뭐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데 그게 이제 1인 가구 수의 이제 가구원 숫자 문제입니다. 저는 이제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지금까지는 청년들 중심으로 해서 1인 가구가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청년들이 아니라 이제 노년들 중심으로 해서 1인 가구가 증가하게 되고요. 노년들 중에서도 이제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은 이제 여성 중심으로 1인 가구가 형성됩니다. 지배 가구가 이제 여성 혼자 사는 1인 가구가 많아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남성들은 빨리 사망을 하고 그러기 때문에요. 여성들이 이제 혼자 있으면서 있기 때문에 이제 그게 이제 앞으로 우리나라에서 일본도 그렇고 이제 사회적인 문제가 되는데요.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거하고 관련돼 있는데 과연 우리나라의 주택 패션이 어디로 갈까가 저도 궁금합니다. 뭐냐 하면요. 고령자의 1인 가구가 많아집니다. 네. 고령자의 1인 가구가 많아진다는 뜻은 고령자들이 앞으로 우리나라는 아파트를 비효율적으로 사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살던 40평대 혼자 그대로 남아있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면은 혼자서 40평대를 쓴다? 그러면은 이 부분이 이제 문제가 대두되는데요. 과연 이게 어떻게 해결될까? 저도 이게 사실은 궁금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일본은 빈집이 문제라면은 우리나라는 빈방이 문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빈방의 문제, 공간의 효율성 문제, 그게 앞으로 우리나라 주택시장의 이슈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냥 단언적으로 말씀하자면 앞으로 뭐 향후 한 10년, 5년 뭐 이럴 때는 우리나라 집값이 어떻게 될까요? 올라간다, 뭐 또 떨어진다, 아니면 뭐 보합이다,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예, 저는 그건 정말 모르고요. 그걸 알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신이지, 신. 예, 다만 제가 코로나19 때부터 계속 말씀드린 게 저는 1년 단위로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하면 그 이유는 잘은 모르겠다, 아직. 그래서 예를 들어 코로나 끝나고 나서 적어도 1년 동안은 살 필요 없다. 그 다음 1년도 또 보니까 적어도 1년 동안은 살 필요 없다. 근데 지금도 그거는 아직도 마찬가지입니다. 살 필요 없다. 아직도 1년 동안은 살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아직 아시다시피 이제 해결돼야 될 문제들이 부동산 시장에 있지 않습니까? 이제 가계 부채도 우리나라처럼 GDP 대비해서 이렇게 높은 가계 부채 비율을 가진 나라가 없습니다. 예, 1인가 2인가 뭐 그 정도 세계 됩니다. 1위입니다. 예. 그다음에 이제 중국이 사실은 가계 부채 증가 속도가 거의 우리나라하고 비슷하게 신나게 올라왔다가 저렇게 버블을 두드려 맞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시아권이나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지만요. 가계부채 증가는 반드시 주택담보대출로 연결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 지금 급속하게 증가해 왔다는 것은 돈의 파이프라인이 그쪽으로 한 6, 7년 동안 왕창 몰려 있었다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은 이제 그게 지속될 수가 없습니다. 없고요. 지금 실제로 들어가는 파이프라인으로 들어가는 돈도 별로 없고요. 있다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책 자금으로 들어가는 그런 쪽의 자금 정도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뭐 아직까지도 그렇게 신경을 쓸 필요가 없지 않나 싶습니다. 저는 오늘 이 방송을 저와는 결이 같지만 또 다른 제 결과랑 관계없이 지금 굉장히 제가 소중한 말씀을 많이 듣고 있는데 제가 들을 게 아니라 정말 많은 그 아파트에 열광하고 막 이렇게 값이 계속 뛴다 막
막 영끌하고 이런 분들이 오늘 이 방송을 좀 많이 들어서 기본적인 그 지식과 방향에 대한 것을 좀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지금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아주 오늘 하시는 말씀이 하나하나 정말 제가 몰랐던 사실도 많이 배웠고 알아가는 이 맛이 있었거든요. 꼭 이 방송 남들에게도 꼭 전파해서 우리 김경록 대표님의 방송 꼭 한번 보시라고 좀 말씀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만 두렵기도 합니다. 이게 전망이라는 게 이게 항상 저도 뭐 언제 틀릴지 모릅니다, 사실은. 세상의 변화가 어떤 곳에서 갑자기 올 수도 있긴 한데, 그런데 이제 비유를 들자면 이런 것이죠. 이전에 이제 목욕탕이나 이런 곳이나 가마솥에 불을 뗄 때 보면은 장작을 이제 계속 넣지 않습니까? 과거에 여러분들이 한 10년 동안 있었던 것은 장작을 계속 누가 넣었습니다. 그래서 불이 이제 피했던 것이죠. 앞으로는 이제 있던 장작을 하나씩 빼내는 시기입니다. 그게 저는 전체 주택이나 부동산 시장의 어떤 환경이라고 보시면 그런 식으로 비유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야, 좋은 비유 같은데 불씨 하나씩 빼는 거잖아요. 장작을 하나씩 빼는 것이죠. 그게 이제 가구수 줄어들고 가구수 늙어가고 가계부채 늘어나고 있고 늘어나서 이제 추가적인 증가가 쉽지 않은 상황이고 뭐 이런 것.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중국 부동산 얘기를 잠깐 하셨는데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꼭 알고 넘어가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거 제 생각인데요. 중국의 관광객들이 한국에 지금 많이 와요. 제주도에 가면 거의 지금 막 길거리 다니면 거의 중국어만 들릴 정도로 그 노형동이나 이런 데 가면 그런 관광객들이 많이 오는데 중요한 게 뭐냐면 예전에 유커들은 오면 돈을 정말 물수도 쓰고 갔거든요. 공항의 면세점에서 뭘 하나만 사는 게 아니고 박스로 사서 갔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그들이 돈을 쓰질 못합니다. 왜냐하면 부동산이 우리 흔한 말로 중국 부동산이 지금 작살이 났습니다. 부동산도 그렇고 주식시장도 그렇고 자산시장이 다 완전히 났습니다. 붕괴 수준까지 가고 있는데 우리도 그러지 말라는 법이 없다.